시크릿 코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요즘 난리 났죠. 아니 근데 이때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있었어요? 게임은 진작부터 있었지. 오래됐어 게임 자체는. 북한에 드셨잖아. 숨바꼭질 할 때. 맞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걸 탁 이렇게 돌아보고. 북한에서도 무궁화라고 그래? 무궁화라고 해요? 이 무궁화. 근데 한국이 국화인 줄 몰랐어요. 맞아. 시크릿 코드에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다른 의미지 않을까요? 그렇죠. 게임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시크릿 코드의 뜻을 먼저 공개하고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날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것 그냥 전통놀이가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둘러싼 시크릿 코드입니다. 오 진짜요? 어떤 의미냐면 무궁화라는 의미와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것이 다 각각 뜻이 있습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폭탄을 일컬었던 코드명 소위 암호 이게 무궁화였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것은 무궁화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능력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는 것, 그 상태, 그 목표 차질 없이 핵무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꽃이 활짝 피었다라고 쓰였다고 합니다. 도널드 그레이가 당시 이제 70년대 미국 CIA 한국 지부 책임자 그리고 이후에 80년대에는 주한 미국 대사 이분이 당시에 이제 이런 인터뷰를 이후에 이제 하십니다. 70년대 동북아시아에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국민들을 고문하는 나라가 있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은 북한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아니다. 그건 남한이다. 우리가 고문을 했었대요. 와 무서워요. 남산에 한번 가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이게 옳다기보다 당시 미국의 시점이 이랬다. 인식이 이랬다. 그런데 이 반전은 여기서 박정희 정권 때 핵을 개발하려 했다고? 여기에 다들 놀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박정부터?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사실은 핵 개발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초기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제주도를 팔아서라도 핵무기를 개발하라. 우와. 그만큼 해방 이후에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먼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대통령들의 니즈가 있어 왔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냥 이게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북한의 김일성처럼 미국의 우리 과학자를 이승만 시절부터 유학 보냈어요. 맞아요. 55년도에 한국은 미국이랑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요. 북한은 소련이랑 체결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에 우리 과학자들 유학 보내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원자로도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원자로를 들여왔다라는 것은 거기서 조금만 R&D를 하면 바로 그 기술로 핵무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시기에 북한도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북한과 우리나라의 선택이 갈렸어요. 핵무기냐 전기냐. 그렇지. 근데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기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북한이 전기가 없네. 없어. 박정희 대통령은 왜 핵무기를 갖고 싶어 했을까 궁금합니다. 바로 미국의 변심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 자,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하기 10년 전 뉴욕으로 가봅니다. 와. 60년대 BTS. 오, 이 유명한 노래잖아요. 닉슨 독트린. 박정희 대통령 너무 놀랍죠 지금? 김일성이가 가령
무슨 구실을 잡아가지고 전쟁을 도발을 했다. 자, 미군은 다 돌아갔다. 한미 방위 조약도 없어졌다. 미국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걸 막아주겠느냐?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저런 얘기를 했네요. 그럼요.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예. 그러니까요. 이제 히피들 나오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히피 문화, 반전 세대 등장을 하고 뭐 당시 이제 미국 대중문화의 중심이기도 했고 전 세대들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증오심, 일종의 반발심 이런 게 응축돼가지고 이 폭발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 68혁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혁명적인 분위기에 휩쓸렸고 68년도에 68년도에. 60년대 전후로 그러니까 60년대 전체가 다 그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간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1968년도와 1969년도의 미국 상황은 한마디로 지쳤어요. 왜냐하면 태평양 전쟁, 그다음에 유럽에서의 2차 대전 그렇지. 막 끝났지 않습니까? 1945년도에. 끝나자마자 또 한국 전쟁을 또 치렀어요, 미국이요. 6.25 있었죠. 6.25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1964년도부터 미국이 또 베트남전에 개입을 해요. 결국에는 1975년도에 패전을 해요, 미국이. 그래요. 전쟁을 계속 하는구나. 그 패전되는 계기가 뭐였냐면 1968년도에 그 구정대공세라고 해가지고 미군들이 학살되는 젊은이들이 학살되는 것을 미국 국민들이 봐요. 아니 저 아시아에 있는 뭐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왜 저렇게 죽어야 되냐? 멘탈 붕괴가 와버려요, 미국 그 국민들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그 정부에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아시아에서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미국이 가서 도와주겠다. 근데 다시는 아시아 지역에 지상병력은 투입을 안 하겠다. 이 선언한 것이 1969년도에 이제 닉슨 대통령의 닉슨 독트린이거든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뒤통수를 맞는 게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국군을 베트남에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당연히 엄청 많이. 그런데 뭐 지금 지상군을 빼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만 도와줘?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미국은 정치적인 수사였다고도 보여지긴 하는데 이게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목적인 거죠. 당시에 베트남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증오가 너무 들끓었었고 젊은이들은 매일 시위를 하고 있었고 닉슨 같은 경우는 재선에 제일 공약이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종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전쟁을 크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무슨 다짐 같은 거였을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전쟁을 더 이상 크게 만들지 않겠다. 그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미군 철수라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하고 그러면 이제 베트남 정권은 당연히 무너지는 거고. 한반도에서 만약에 미군을 철수한다. 저희 학교가 이제 옛날 다니던 학교가 동두천에 있잖아요. 거기 그 국민들 말이 조금 물론 과장돼 있긴 한데 거기 주둔하고 있던 미군 일개 사단에 화력이 대한민국 전체 군 화력에 맞먹는다. 그러니까 한 개 사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단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병력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사실은 당시만 해도 지금은 우리가 뭐 군사력도 재래식 군사력도 북한을 압도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한 열세였고 그것을 미국이 와서 균형축을 맞춰주고 있는데 이 균형축가 빠지게 되면 바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한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 월남에 군대를 왜 보냈겠어요? 그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어요? 그렇죠.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지금 미군을 철수하면 북한이 가장 바라는 거다. 호시탐탐 보고 있다. 북한 김일성이 그때 저 미국만 없으면 내가 당장 쳐들어간다. 당장 쓸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 하던 때가 그때였는데 우리가 베트남전에 파견한 인원이 5만 명이에요, 5만 명. 맞아요. 그러고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한 줄기 희망이었는데 독트린 뭐 발표하면서 재래식 무기 쳐들어오면 알아서 해? 우리가 재래식 무기가 어디 있어 그때? 없었으니까 박 대통령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미 정상회담이 오고 아니 왜 이러냐 우리한테 얘기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닉슨 대통령이 그러면 한국은 제외입니다. 라고 답변을 받아요. 한국은 제외라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답답을 받아. 그런데 여기서 반전. 70년 7월에 미국이 주한미군 2만 명 철수하겠다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5년 이내에 모든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한다라고 폭탄 선언을 해버려요. 불쾌하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몇 번을 맞았냐면 하도 맞아서 뒤통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증언을 했는데 청와대 경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너무 열받으니까 걸핏하면 철수한다고 걸핏하면 철수한다고 에이 미국 놈들 이래서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가 미국 놈들이라는 말을 알아들을 정도였다라는 비화도 전해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주한미군 그 철수하면 뭐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주한미군의 운영 방침이 이거였거든요. 일단 북한군을 하나 딱 놔두고
또 이쪽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그리고 유사시 본토에서 넘어오는 증원군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싹 빠져버리면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일이 어떤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 70년대 초반에 해군력 같은 경우에는 위스키급 잠수함을 굴소련에서 북한이 수입을 해왔어요. 그거로서 해군력도 게임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그건 정말 우리 국가의 생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많이 맞았잖아요. 많이 맞았죠. 그러면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도 항의 같은 걸 안 했나요? 아, 항의했죠. 어떻게 항의했냐면 정중하게 간절하게 진심을 담아서 손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손편지. 대통령의 친서를 미국에 보낸 거죠. 뭐라고 보냈냐면 얘기가 다르다. 분명히 프레지던트 닉슨 나와 만났을 때 대한민국은 제외라고 약속하지 않았냐라고 정중하지만 엄중하게 항의를 한 거죠. 그래서 사흘 만에 닉슨 대통령이 답장을 보냈는데 여기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뒤통수가 완전히 없어져요.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뒤통수를 맞습니다. 어머, 진짜? 뭐라고 했냐면 존경하는 미스터 프레지던트, 주한미군 철수하면 이참에 주한미군 없이도 한국이 스스로의 방위력을 입증할 수 있다. 한국이 더 대단한 나라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겠냐. 아이고. 라는 편지를 답장을 써서 보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여기 말이 상상을 많아. 해보세요. 그 편지를 읽을 때 손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렸겠어요.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진짜 배신감을 느꼈던 것이 뭐냐면 71년도에 이제 미국이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지상군을 빼요. 뺀 부대가 어디냐면 미 7사단이에요. 7사단. 인천 상륙 작전에 미 제1해병 사단이랑 같이 상륙을 했어요. 인천에. 인천 7사단이. 인천 상륙작전의 부대인 거예요. 부대예요. 그 역사가 상징이 큰 무대죠. 굉장히 커요. 그리고 9.28 서울 수복 있지 않습니까? 그게 7사단이에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서해안 최전방을 담당했던 게 7사단이었거든요. 반대로 개성에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막는 부대였어요. 이걸 빼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의미가 너무 크다. 엄청나게 큰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진짜. 자, 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 어느 날 저 미국 놈들 하다가 좋아, 우리 핵무기 갖겠어. 차이철 어디 파는 데 없냐?